아이들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승현 반갑습니다. 천현지, 성은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이린이, 최이린, 손채빈, 이주연, 최유진 반갑습니다. 1학년 4반 학생들도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약간만 더 들어오도록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학년 7반 1교시 수업인데요. 이렇게 라이브를 들어도 되고요. 아닌 아이들은 라이브 지금 듣기 싫다. 1학년 7반 원래 수업 진도대로 나가겠다. 이런 아이들은 지금 여러분 이 학습터에 걸린 수업하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1학년 7반에 걸린 수업 우리 이 학습터 메뉴고요. 여러분 1학년 7반 학생 원래 지금 수업은 뭐냐 하면요. 오늘 수업은 여러분 1학년 7반이 안 되고 있네요. 이 학습터 잘 안 돼요. 됐네요. 1학년 7반 가면 국어 A 보면요. 자, 22일 1교시 국어. 여러분 두 번째 시간 수업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 수업이 걸려 있고요. 여러분 요 수업 영상 듣고요. 영상을 클릭해서 듣고 다 들었으면 또 아는 것이면 이렇게 끄고요. 영상을 듣고 다음 새로운 출발 두 번째 시간 요걸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 수업대로라면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시간 해결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라이브로 하는 건 먼저 듣는 사람들 또 선생님하고 같이 계속 진도 나가는 사람들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그러면 1학년 7반은 다음 시간에 오늘 했던 수업이 걸릴 겁니다. 그때 들어줘도 됩니다. 그때 들어오면 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학습지, 활동지도 있고요. 그거 제출해 주면 됩니다. 다시. 여러분, 각자 수업 일자에는 선생님이 차시대로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차시대로 강의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강의 클릭해 주고요. 학습지 제출해 주고요. 그리고 댓글 달고요.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댓글은 선생님이 올리면 여러분 그 칸에만 달아주면 좋겠습니다. 답글이 아니라 댓글입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까지는 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시 세 편을 봤는데 기억나나요? 포근한 봄 했고요. 그리고 빗방울.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뭔가요? 새로운 길, 윤동주님의 새로운 길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이제 시가 아니라 소설을 다룰까 합니다. 28쪽입니다. 28쪽 소설 꽝 펴놓으세요. 여러분 중간중간에 있는 학습 활동은 어제도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학습 활동은 모여서 이제 출석 수업할 때 그때 모둠별로 발표하도록 할 겁니다. 발표를 어떻게 하느냐를 선생님이 잘 체크해 놓았다가 여러분 서술형 성적 나갈 때 관찰한 것을 또 평가한 것을 쓰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숙제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라이브인데 지금 전화가 오고 있네요. 미안합니다. 전화를 좀 끊고 방해 금지 모드 하겠습니다. 여러분 28쪽입니다. 꽝입니다. 꽝 이호등님이고요. 자, 이 작품도 역시 여러분 작품을 보면서 비유와 상징의 표현을 찾아보고요. 어떤 효과를 위해서 그 비유와 상징을 사용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설은 소설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는 시의 특징이 있었죠. 그 특징을 알아야 시를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소설도 소설의 특징을 잘 알아야 소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선생님 소설의 특징에 관계된 것들 이야기 먼저 하고 꽁 소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설은 사실인가요? 네. 일어났던 일인가요? 아니죠. 꾸며낸 일입니다. 허구입니다. 허구. 픽션이라고도 하고요. 허구인데 소설은 완전 없을 법한 가짜로 지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꾸며서 지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처럼 느껴지는 게 정상입니다. 사실에 가까울수록 리얼리티가 살기 때문에 좋은 소설로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이 허구의 이야기는요, 이야기의 그 구성 단계가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흑백으로, 완전 흑색으로 나오고 있죠, 그죠? 이야기의 구성 단계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소설의 구성 단계인데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위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는데요. 무엇에 따라 이렇게 되냐 하면요. X축과 Y축이 있는 건데요. X축은 화면이 안 보여요. 화면이 안 보인다. 안 보이나요? 전부? 검은색에서 선생님이 그리고 있는데, 보이죠? 선생님 그래프 그리고 있는 게 보이죠? 안 보여요? 보인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X축과 Y축. X축은 여러분 사건의 흐름입니다. 흐름. Y축은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갈등의 정도입니다. 갈등의 정도. 이런 구성 과정을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갈등이 거의 없죠. 그러다가 점점점 올라가다가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마칩니다. 여러분, 이런 구성 단계를 가지는데요. 명칭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요. 발단이라고 합니다. 발단. 이때는 발단에는 배경이라든지 또 인물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소개하는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이제 사건이 뭐 되나요? 전개됩니다. 어떤 중심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중심 사건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로 예측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 여러분 위기가 옵니다. 위기. 갈등이 점점 상승하는 것이죠. 갈등이 높아져서 서로 큰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싸움이지 최고조의 싸움은 아닙니다. 최고조의 싸움을 뭐라고 하나요? 절정이라고 합니다. 클라이막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절정. 그 다음 최고의 이 갈등 관계고요. 서로 싸움이 최고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결말이라고 합니다. 결말이라는 말은 끝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요. 어느 정도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게 해주지만 정확하게 답은 주지는 않는 것이죠. 이게 소설의 일반적인 구성 단계입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무엇에 따라 이렇게 구성 단계를 나눈다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갈등의 정도입니다. 갈등의 정도. 소설은 그럼 무슨 문학일까요? 갈등의 문학입니다. 갈등의 문학.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 예, 계속 이 그림이 나오는데 지울게요. 예,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다. 이걸 여러분 잘 알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또 소설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소설이 중요한 것은 인물, 등장인물이죠. 뭐 주인공이냐, 뭐 주변 인물이냐, 또 주동 인물이냐, 반동 인물이냐. 주동은 이렇게 중심을 이끌어가는 인물, 거기에 대적하면 반동 인물, 주동, 반동 인물. 그리고 평면적 인물이냐, 입체적 인물이냐, 주인공이냐, 주변 인물이냐. 이런 식으로 그 인물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소설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경이죠, 배경. 이 작품이, 이 인물들이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적인 배경, 그리고 더불어 시대적인 배경도 있거든요. 언제쯤인가? 조선시대인가? 아니면 지금 현대인가? 이런 배경. 자, 인물, 배경, 그리고 제일 중요한,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있습니다. 뭘까요? 소설의 가장 중요한 요소, 사건입니다. 사건. 인물, 배경, 사건. 인물, 사건, 배경. 인사배. 선생님은 그렇게 외웠는데, 여러분, 인물, 사건,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소설의 중심을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입니다. 시를 파악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시적 화자. 시적 화자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하라고 했죠. 누구인가,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자, 그러면 소설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 세 가지. 인물, 사건, 배경. 시적 화자 나왔으니까 한마디 다 하면요.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정답 나오면 작은 선물 주겠습니다.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 시는 이야기를 누가 전달한다고 했어요? 시적 화자. 시는 시적 화자가 전달해 주고요. 소설은 누가 전달해 줄까요? 역시 작가는 아닙니다. 주인공 아닙니다. 땡. 주인공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 아니고요. 화자. 그 화자인데 소설에서 말하는 화자를 일컫는 용어가 있습니다. 땡땡땡 세 글자입니다. 소설 화자. 예. 의미는 맞지만 정확한 용어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용어. 소설에서는요, 나가 주인공일 때도 있고, 그가 주인공일 때도 있어요. 나가 주인공이고, 나가 또 관찰자일 때는 서술자가 나가 됩니다만, 선생님 방금 정답을 이야기했네요. 소설인 아니고요. 세 글자입니다. 다시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소설을 전달하는 사람은, 소설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은 서술자십니다. 서술자. 모든 소설의 전달자는 서술자입니다. 서술자. 해설자 아닙니다. 서술자. 이야기, 나레이션을 해주는 사람. 이야기를 말해주는 사람. 그걸 서술자라고 합니다. 정답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자는 선생님이 먹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작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이효덕님의 꽝 같이 읽으면서요. 한 부분 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네요. 이제 됐습니다. 스크린 우리 공부할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좀 펼칠게요. 과자는 내가 먹는다니까요. 자, 선생님한테 과자 받을 거, 많죠? 여러분, 선생님이 너무 남발했는 거 아닌지 몰라. 쭉 보면, 교과서 우리 갑니다. 이런 학습 활동은 나중에 한다고 했고요. 선생님이 미리 열어놔야 되는데, 자,
예, 이제 나왔습니다. 꽝 이호등님의 소설입니다. 자, 우리 읽으면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 필기하면 좋은데 필기를 선생님이 못하겠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선생님 패드가 그런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서 못하는데 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교과서 들고요. 28쪽, 29쪽 펴놓고요.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들을 잘 받아 적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하는데 밑줄 긋고 세모, 네모 별표하면서요. 공부하면서 따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구성 단계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 엄마부터 시작되는 여기는 이제 사건이 시작되고요. 공간적, 시간적 배경 그리고 인물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 발단이 되겠죠. 발단 적어 놓으세요. 발단. 예, 네모 크기에서 발단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소설이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내용 읽으면서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엄마, 정말 나 이제 학교 안 갈래요. 뭔가 있는 거죠. 뭔가 있는 겁니다. 내적 갈등이 있는 거예요.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말을 하는 애는 갈등이 있는 거죠. 학교 안 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를 못 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학교를 출석하고 있을 때 학교를 안 가고 싶은 경우 언제인가요? 숙제를 안 했을 경우, 숙제를 안 했을 경우, 그리고 친구들과 관계가 안 좋은 경우, 우리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여간 내적 갈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학교 안 갈래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월요일 싫죠. 학교 가야 되는 월요일 싫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텔. 텔은 뭐예요? 토일이 합쳐진 거예요. 토일 쉬는 날은 빨리 간대요. 월요일 학교 가기 싫다. 지금 학교 오고 싶잖아요. 계속 봅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보리밥. 여러분 보리밥 밑줄 좀 치세요. 그릇을 무릎 앞에 놓고 먹을 생각도 않는 용이가 투정을 부렸다. 용이 동그라미 합니다. 용이가 주인공입니다. 중심 인물이죠. 보리밥 그릇인데요. 시대적 배경이나 또 경제적 형편을 추측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보리밥 모르죠? 잘 먹지도 않죠. 그런데 예전에는 흰 쌀밥이 없고요. 그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리밥을 많이 먹었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 보리밥이 가정 형편을 경제적 형편을 알려주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도 이런 용이집이 좀 살기 힘들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가 또 이런다. 지발 어미속 그만 썩여라.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학교 안 갈래요? 나 학교 안 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3년이나 다닌 학교를 그만두면 어쩔래? 그러면 용이는 여러분 몇 학년이에요 이제? 3년 다녔습니까? 3학년요? 아니죠. 이제 3년, 만 3년 채우면 4학년이잖아요. 4학년. 정답 막 나오네요. 용이가 왜 이러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3년이나 다닌 학교 그만두면 어쩔래? 순위 봐라. 옆집이죠. 옆집 순위 봐라. 글 한자도 모르제. 국민학교도 졸업 못하면 어떡하려고. 국민학교도 밑줄 칩니다. 요즘 쓰는 말이 아니죠. 선생님은 국민학교 나왔어요. 이게 일본의 일제강점기의 잔재다 그런 용어다 해서 없앴죠. 그래서 요즘은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입니다. 그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중등학교예요. 중등. 초등, 중등 그러면 고등학교는 어디일까요? 대학교입니다. 초등, 중등, 고등. 중등학교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국민학교라는 용어도 역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순위 봐라. 순위는 뒷집에 있는 아이입니다. 옆집이 아니라 뒷집에 있는 아이입니다. 작년에 학교에 입학했는데 하도 아이들이 곰보 딱지라 놀려서 밑줄 칩니다. 순위가 학교 안 가려고 하는 이유죠. 미아가 뒷집이에요. 짚어줬네요. 하도 아이들이 곰복 딱지라고 놀려서 밑줄.
순이가 학교 가지 않으려는 이유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피부병을 앓아서 얼굴이 뻐끔뻐끔 약간 상처가 있고 이런 아이들이 있었죠, 그죠? 그런 놀림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었다. 그러면 여러분, 용이가 안 가려는 이유도 뭘까요? 순이와 비슷한 이유겠죠. 자, 계속 봅니다. 그래서 순이는 요즘 아침밥만 먹으면 책보퉁이 밑줄 칩니다. 이것도 역시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선생님은 책보퉁이 들고 다닌 적이 없거든요. 책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고무신 신고 다닌 적도 없어요. 그런데 고무신, 책보퉁이 이런 용어들은 시대적인 용어로 어떤 특정 시대에 쓰인 용어로 시대적 배경을 알게 해줍니다. 그건 언젠지 한번 상상을 계속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구니를 들고 혼자 들러 나갑니다. 그럼 순이는 많아요. 학교 안 가고 일하는 것이죠. 냉이를 캐는 것입니다. 나도 이제 4학년 됐잖아요. 남의 책 보퉁이만 메고 다니는 거 부끄럽다니까요. 여러분 밑줄 칩니다. 남의 책 보퉁이 메고 다니는 거 부끄럽다니까요. 용이가 학교 가지 않으려는 이유입니다. 왜 남의 책 보퉁이, 남의 책 가방을 들어줄까요? 좀 의아하네요. 우리 그 이유를 계속 읽으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그건 늘 하는 소리제. 제발 좀 참아라. 아이고, 없는 기 원수지. 없는 기 원수지. 밑줄 칩니다. 그러면 책보퉁이를 드는 것도 뭐 때문이다? 가정 형편 때문입니다. 못 살기 때문에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책보퉁이 들어주고 돈을 받는 건가? 아니면 과자 사주는 걸 뭐 얻어먹는 건가? 여러분, 그렇다면 하기 싫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뭐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애들이 왜 그렇게 못 살게 하나? 어머니가 어느 정도 안쓰러워하면서 용이의 말에 대꾸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어머니도 밥 숟갈을 들 생각을 나누시고 한숨을 쉬시더니 또 말을 이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왕따 당하는 것인가? 미아가 물어줬는데 계속 보겠습니다. 야, 너 아버지도 올해만 남의 일을 하면 그만두실 끼다. 야야, 아버지 올해 남의 일 하면 그만두실 것이다. 그만두실 끼다. 남의 일 한다 동그라미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남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 해만 참아라. 부디 한 해만. 요즘하고는 좀 개념이 좀 다른데요. 요즘은 선생님도 어디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고 아버지도 어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자기 일이기도 하지만 또 사장님 일이면 남의 일이기도 한데 요즘과는 개념이 좀 다른 말인데요. 여러분 하나 적읍시다. 이 당시에 그 시골의 계층이 계급이라고 해도 될 만합니다. 계급이 한 4단계가 있었습니다. 자, 적읍시다. 첫 번째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굴까요? 시골에서 농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가 제일 높을까요? 정답 한번 올려주세요. 누가 제일 높을까요? 시골에서. 요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원님은 계급상 제일 높은 거고요. 원님은 한 명이죠. 고을 원님은. 부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적읍시다. 지주입니다. 지주는 뭐예요? 땅지자의 주인 주자. 땅 주인이 제일 높은 계층입니다. 땅 주인. 지주. 그리고 여러분 땅 주인이 농사를 직접 짓나요? 아닙니다. 그 농사 짓는 사람이 있는데요. 적읍시다. 소작농. 소작한다는 말은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소작농. 지주와 소작농이 있다면 참 좋죠. 지주는 땅을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요. 소작농은 농사지어서 반은 자기가 하고 반은 지주에게 주는 거예요. 예, 이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예, 농사지어도 반이나 주니까 참 힘든 거죠. 좋은 지주들은 또 많이 가져가진 않고요. 한 20, 30%만 가져가고 70% 예, 소작농에게 주기도 합니다만 반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더 악독한 지주도 있는 거죠. 예, 지주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소작농이 있습니다. 요까지도 괜찮은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두 가지 빠졌습니다. 지주가 있었으면 지주와 소작농을 연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주가 직접 땅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예, 관리인을 둡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마름이라고 합니다. 마름. 지주가 있고 지주는 마름에게 예, 모든 권한을 예, 주고요. 마름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진수가 잘 적어줬네요. 마름. 예, 마름이 그 소작농들에게 예, 땅을 분배해 줍니다. 이 마름이 논간을 부립니다. 예, 돈 뜯는 놈. 예, 좋은 마름도 있어요. 좋은 마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관리하면서요. 예, 좀 중간에서 나쁜 짓 좀 많이 하겠죠. 마름이라는 게 있고요. 또 여러분 소작농도 자기 혼자 지으면 좋지만 예, 또 힘이 붙이면 또 넓은 땅을 농사 지으면 누가 또 필요하나요? 소작농 밑에 예, 머슴이 필요합니다. 머슴. 자, 네 계층을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지주. 두 번째 마름. 예, 세 번째 예, 소작농. 네 번째 머슴. 예. 그런데 용의 아버지는 누구요? 용의 아버지. 코미디어에도 여러분 나오잖아요. 용의 아버지. 용의 아버지는 머슴인 거예요. 머슴. 그러니까 마름으로부터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의 일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예, 계속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너 아버지 올해만 남의 일 하면 그만두실 기다. 한 해만 참아라. 부디 한 해만. 예, 남의 일 머슴하는 거 이제 곧 그만둘 거다 이 말이죠. 좀 참아라. 다섯 번째 줄입니다. 용이는 아버지가 남의 집 머슴살이를 올해만 하면 그만두신다는 말에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정말 그만둬요? 올해만 하고? 네, 용이는 기쁨이에요. 좋아요. 왜? 지금까지 아버지가 머슴한다고 자기가 피해보던 게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가 다음에 나옵니다. 뭘까요? 피해보던 게. 네. 친구들이, 같은 반 친구들이, 같은 학년 친구들이 아버지 머슴이라고 용이도 머슴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용이한테 심부름 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아가 그럼 머슴 그만두면 뭐 먹고 사나 했는데요. 그러면 소작농이 돼야 되겠죠. 소작농이 되려면 마름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 아니면요, 여러분, 좋은 밭을 가꿀 수 없으면 당시에는 산에 밭을 일구는 겁니다. 예. 산에 밭을 일구어서요, 산에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런 것이라도 아버지 할 테니까 이제 머슴은 안 할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줄입니다. 너 장래를 생각해서도 그만두시게 해야지. 예, 머슴의 아들 이런 소리 안 듣게 하겠다는 거죠. 남의 산전, 예, 나오네요. 산에 있는 밭, 산전을 얻어서 죽을 먹더라도 예, 제대로 수익이 없으면 예, 죽을 먹더라도 지금은 보리밥 먹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못 먹어서 죽을 먹더라도 네가 그래 싫어하는데 머슴의 아들이라 이런 이름 안 듣게 해야지 하면서요. 아버지 그만둘 거다 합니다. 자, 열 번째 줄입니다. 용이 좋잖아요. 이 머슴의 아들이라는 멍해 때문에 용이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의 놀림을 받았어요. 뒷집 순이가 예, 다르게 안 보였어요. 자기도 그렇게 될 것 같았는데 이제 용이는 좋잖아요. 아버지가 머슴 그만둔다니까. 그러니까 된장국에 보리밥을 말더니 단숨에 퍼먹고는 밑줄 칩니다. 좋다는 겁니다. 예, 밥 빨리 먹고요. 행복하다는 겁니다. 좋은 희망이 좀 있는 것이죠.
책보통이를 허리에 둘러매고 일어났습니다. 오래만 참으면 된다. 오래만 참으면 된다. 야, 얼마나 한스린 말일까요? 그죠? 네, 계속 갑니다. 용아, 빨리 나와! 친구들이 용이 부르러 왔고요. 용이에게 가자고, 학교 가자고 합니다. 14번째 줄, 바깥에서는 벌써 아이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앞을 지났을 때는 여러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이는 거죠. 모이는 겁니다. 1명, 2명 모여서 학교 갑니다. 여러분, 학교 가는데 여러분은 몇 분 정도 걸리나요? 한 20분? 예. 선생님이 외갓집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외갓집에 가면 그 외갓집에서 초등학교까지 가는데 한 4, 50분 정도 걸려요. 1시간도 걸릴 것 같아요. 애들 걸음으로. 예. 고개를 넘어서 가야 되거든요. 굉장히 멀었었어요. 외갓집의 그 초등학교는 굉장히 멀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리고 또 멀면 요즘은 차를 타잖아요. 옛날에는 오로지 한 방법, 걸어갑니다. 걸어가는 거죠. 애들 걸어갈 때 막 3, 4, 5 모여서 걸어가는 겁니다. 16번째 줄입니다. 야들아, 오늘은 우리 고개 위에서 참꽃 좀 꺾어가자. 참꽃 뭘까요? 진달래입니다. 진달래. 여러분, 요즘 우리 학교나 또 아파트 그 정원 같은 데 많이 피는 꽃이 있죠. 하얀 꽃도 있고요. 진홍빛도 있고요. 붉은색도 있고요. 예. 그게 철쭉입니다. 철쭉. 철쭉을 다른 말로 개꽃이라고 하고요. 진달래는 참꽃이라고 합니다. 철쭉은 먹으면 배탈 납니다. 참꽃은 전 부칠 때 이렇게 살짝 얹어서 먹기도 하고요. 참꽃은 먹을 수도 있습니다. 참꽃 좀 꺾어가자. 아직 꽃도 안 폈을걸? 병에 꽂아두면 빨리 핀단다. 그래, 꺾어가자. 새 교실이 환하게. 밑줄 칩니다. 새 교실이 환하게. 언제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개학할 때죠. 애들이 행복하게 개학하는 것이죠. 그런데 등교할 때 실은의 한 명. 누구예요? 용이. 선생님도 이런 추억은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학교 가다가 가위바위보해서 가방 들어주기 한 적은 있는데요. 용이는 가위바위보해서 가방 들어주기가 아니에요. 니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머슴의 아들이니까. 너가 아버지도 마을 일 무조건 하지. 너도 해야 돼. 이런 논리죠. 자, 20번째 줄. 모진 겨울을 이겨낸 보리들이 푸릇푸릇 살아난 밭둑길을 걸어가면서 아이들은 모두 어깨를 우쭐거리며 향토 예비군 노래를 소리쳐 불렀습니다. 애들이 등교하는 모습인데요. 향토 예비군 노래 밑줄 칩니다. 선생님도 뭔지는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시간적 배경을, 시대적 배경을 정확히 알려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토 예비군 노래 밑줄 칩니다. 향토 예비군이 언제 생겼냐 하면요. 1968년에 생겼습니다. 1968년. 1968년에 생겼으니까 그러면 이 노래를 애들이 부르면서 학교를 가고 있다. 언제쯤일까요? 1970년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1970년대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공간적 배경은 아무래도 도시보다는 어디요? 시골입니다. 시골. 도시보다는 시골. 이 작가가 산 곳도 청송이라는 굉장히 시골이거든요. 지금도 도시화가 안 된 곳이죠. 시골의 1970년대 배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봄이고 새 학기를 맞이한 그 시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